유동성 장인데 마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만한 큰 양대에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 흔드는 거예요. 한쪽으로 이렇게 올리면 이쪽으로 꽉 차죠. 단기간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하면 이 희생량이 딴 것들이 이제 급락을 하는 겁니다. 그럼 또다시 이게 내일은 또 수익증 하나 볼 거예요. 쏠림이 극단화가 되면 포모를 더 극대화시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번 장에서 이제 반드시 체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저는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장 마감 이후로 SK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지난 4분기뿐만이 아니라 올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이익을 끌어당겨서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까지 확정 실적을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장은 다시 한번 역사적인 고점을 넘겼습니다. 꿈의 코스피 5,000포인트, 천수닥 시대가 열린 지금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또 오늘 투자 아이디어 이승조 대표와 함께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난주에 앞으로 프리마켓이나 또 애프터마켓을 이용해서 변동성 장세가 극심하게 나타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일주일 동안 코스닥 랠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좀 여쭤볼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상대 속도로 5일 단위만 본다. 그러면 전번 주에 이 그림을 갖고 왔을 거예요. 네. 나스닥이 500포인트 빠졌다. 그래갖고 후리마켓에 SK하이닉스가 70만 닉스까지 빠지는데 이럴 때 사라. 네. 그러면 반드시 29일 날 그 1월 8일 고점을 SK하이닉스는 돌파를 못했는데 요 날입니다. 요거 돌파해서 치고 나갈 때 무조건 다 때려라라는. 저는 오늘 다 때려갖고 소부장가라고 그랬습니다. 실적 발표 이전에 SK하이닉스 차익 실현해서 소부장 쪽으로 옮겨라. 왜냐하면 이제 그 제가 다들 100만 닉스하고 20만 전자 하잖아요. 그럼 100만 닉스를 미리 목표 제가 이럴 때 이렇게 4등 100만 닉스를 딱 잡았어요. 네. 그러면 70 요번에 프리마켓 저점 대비 상승폭이 딱 반이 85만인데 오늘 여기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욕심내지 마. 아니 20% 정도면 이게 웬 떡이냐고 챙기고 요거 덕분에 이제 서프라이즈 하면 내일 이제 소부장주에서 못 간 게 어떤 건 상한가 들어가고 막 마치 일주일 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모멘텀을 해서 배터리가 로봇주 급등해갖고 뭐 뉴로메카라든지 뭐 현대 그 무벡스라 이런 것들 뭐 그럴 거 급등시킬 때 네. 그런 거가 근데 내일 나오나 볼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SK하이닉스는 이제는 저는 절대 82, 3만 원 깨면 안 돼요. 내일 서프라이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세론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요게 유지돼야 이제 소부장 확산이 되겠죠. 마치 전번 주에 이렇게 같이 급락할 때 현대차도 같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현대차는 후리마켓에서 얼마나 빠졌냐면 8% 정도 빠졌습니다. 8%. 여기 보시면 현대차가 마이너스 8%. 그런데 현대차 빠지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급등 땡겨버린 거예요. 네. 그래갖고 아주 그냥 59만 원까지 그냥 바로 땡기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한다 하면서 그쪽으로 완전히 확산시키잖아요. 그 중에서 그때 꼭지 잡으신 분들은 이와 같은 화려한 장에 마이너스 30-40% 급락 패턴이 나옵니다. 아니 하나 예로 전번 주에 이렇게 흔들어놓고 이게 50%까지 이렇게 급등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모멘텀으로 뭐 때문에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 이 뉴스 갖고 이제 확산시켰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이런 종목들 그림 보는 거예요. 현대 무벡스, 뉴로메카 이런 것들, 슈림로봇. 내일 이게 소부장에 이런 게 나오나 할 때 무조건 때려버리겠어. 그게 상대 수익을 하고. 이때 사신 분이 지금 슈림로봇이나 현대 무벡스는 고점에서 지금 30-40% 급락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와 같은 화려한 장에 어떤 거는 어떤 이벤트를 해갖고 급등시켜 놓고 역V자를 걸어 놓고 다른 쏠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과 내일은 당연히 저는 소부장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기서 더 먹는 부분보다는 요거 팔아갖고 이제 소부장주 중에서 전 유리기판인지 그 다음에 또 뭐 CXL인지 그 다음에 또 밸류체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일 만약에 전번 주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관련된 이런 로봇이나 배터리 같이 급등하면 그냥 하루나 이틀 만에 바로 엎어버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대 수익률로 오늘 제가 딱 SK 하이닉스를 일주일 딱 보고 느낀 감각이고요. 요새 장은 급등 때 따라가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게 한번 보세요. 제가 한전 기술 어저께 프리마켓에서 정부가 원전 뭐 할 때 프리마켓에 팔지 않았으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고치가 이게 3일 동안 했는데 고점이 16만 원인데 13만 원입니다. 3일 만에요. 네. 그리고 카카오페이 8만 원이 6만 원. 그 다음에 이게 다 뭐냐면 정부가 정책으로 막 줬는데 그거를 세론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침장과 오후장이 완전히 역사이클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화련장에서 자꾸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성 장인데 네. 마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만한 큰 양대에 보이지 않는 손이 이걸 계속 흔드는 거예요. 흔들면 한쪽으로 이렇게 올리면 이 물이 이쪽으로 꽉 차죠. 단기간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하면 이 희생량이 딴 것들이 이제 급락을 하는 겁니다. 그럼 또 다시 이게 내일은 또 수익증 하나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 저는 쏠림의 포모 현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저는 내일이 상징적 의미로 저는 D-Day라고 봅니다. 아주 이보다 좋을 수 없잖아요. 이보다 좋을 수 없는데 외국인은 이 상황을 이제 오늘 야간부터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국내 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놓는 지금 상황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유동성은 한정돼 있고 또 쏠림이 생기면서 한쪽은 마이너스로 빠지는 종목들이 생기기 마련이니까라는 말씀이십니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내놨을 때 밸류체인 종목들 내일장 급등한다면 차익 실현하는 게 맞다라는 조언이신데요. 그러니까 내일이 변곡 구간이군요. 그래서 네. 전번 일주일 동안의 판단은 일주일 전에는 이 코스닥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코스닥 딴 거보다 코스닥 쏠림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그런 징후가 보여요. 오늘 보면 이제 내일 SK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이 서프라이 나오고 더 급등할 때니까 CX 오늘 올라간 테마주도 보면 다 소부장이에요. 네. 묶음이 전번 주는 이게 로봇하고 2차전자,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묶음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그쪽은 완전히 싸늘해지고 네. 지금은 뭐 CXL, 온디바이스, 반도체, 2차전지, 리튬, 장비 다 이쪽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벌써 오킨전자 그러면 저는 내 퀄리타 오늘 그래서 SK하이닉스 팔아갖고 퀄리타스 반도체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오킨전자는 그동안 옆으로 가다가 오늘 그냥 벌써 분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 올려놓고 그냥 엎어버릴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은 이게 벌써 선수 매매가 들어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급등하니까 이거 보세요. 퀄리타스 반도체는 아직 늪이에요. 지금 이렇게 롱숏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뭐가 있냐? 어버 반도체 그 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몇 가지 종목들이 소부장주에서 장비주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갖고 오늘 애프터마켓 이런 걸 샀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등할 때 같이 이게 확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럴 때 때리는 감각을 미리 생각하고 이 에너지를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장 같습니다. 대표님,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삼성전자도 역시 상승세를 보이는데 뭐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뭐 해외 IB들도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 투자 전략은 어떻습니까? 그럼 삼성전자를 20만 원 잡는 거예요. 그러면 딱 똑같아요. SK하이닉스. 저는 SK하이닉스를 삼성전자보다 더 좋게 보는데 상승률 수익률은. 네. 그런데 얘도 20만 원 목표 잡아요. 그럼 요번에 그 전번 주에 저점이 13만 8천 원이거든요. 프리마켓. 그럼 딱 반이 16만 9천 원이에요. 요게 이제 저점에서 20%. 그러면 얘는 이제 16만 원 깨면 안 됩니다. 16만 원 깨면 그냥 세론 나왔다는 얘기예요. 현대차 같이 엎어버렸다는 얘기거나 우리가 모르는 또
뭐 트럼프가 또 이번에는 니네도 안 오면 품목관세 매겨갖고 또 이상한 소리 했다는 얘기예요. 그거 미리 예측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대드는 16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거 깨지 않고 가줄 때 아니면 유지라도 해야 돼요. 네. 유지라도 해줘야 어떤 현상이 나오냐? 주변이 확산돼요. 그래서 내일은 저는 소부장 확산이 나오나 소부장 확산이 나오나? 그거를 따라가는 것보다 네. 그거를 갖고 있는 분들 갑자기 그게 이제 한 20, 30%가 그냥 하루나 이틀 만에 그냥 급등하는 에너지들이 막 나올 겁니다. 그때 따라가지 말고 챙기고 나와라. 이렇게 전략을 자 보겠습니다. 소부장 종목들이 확산이 나온다면 따라가지 말고 차익 실현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 종목들 오늘 뭐 HD, 현대중공업과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가장 주목되고 있는 게 또 현대차 아닙니까?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또 역전을 당하면서 시가총액 4위로 밀렸는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현대차 관세 25% 부과 뉴스가 사실 장 초반에는 주가를 눌렀다가 그래도 조금 올라오면서 회복이 됐었고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상승을 보였는데 앞으로 변동성이 더 커질까요? 예, 현대차는 이제 이미 엎어치기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에너지가 이렇게 이제 그때 삼성 SK에서 초과 50% 키 맞추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악재가 59만 원에서 지금 45만 원까지 급락. 벌써 고점에서는 20% 빠졌거든요. 고점에서 네. 이런 시가상위 종목.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종목은 40만 원과 45만 원 사이에 눌림목대나 뒤풀이 파동 놀이지. 얘는 이제 적골 나올 것 같아요. 뭐랄까 두산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하나오션이라든지 같이 못 가고 좀 이렇게 탄력을 못 받고 있는 섹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이 이제는 전락했고 저는 이제 현대차 그룹은 전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현대글로비스만 집중해라. 네. 그래서 현대차나 요번에 현대글로비스도 요번 갈 때 30만 원까지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30만 원 가갖고 이거 현대차 그룹에 갚던 악재에서 같이 동반 하락했어요. 23만 원까지. 그러면 이제는 거버넌스 게임으로 막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 가격하고 글로비스를 맞추나 자꾸 보세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30만 원을 언제 속도로 돌파하나. 그래서 저는 현대차나 기아나 현대모비스보다 이제는 요번에 같이 급락할 때는 현대글로비스를 원픽으로 집중 매수해갖고 이번에 30만 원 또 돌파하면 반 팔고 그 다음에 30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되면서 뭔가 40만 원 가려면 반드시 뭐가 발표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발표는 간단히 얘기해서 거버넌스 재료일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나오나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대표님,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25% 부과 정책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번에도 타코로 작용이 될까요? 지금 벌써 타코로 작동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200억 빨리 내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200억을 빨리 내놔. 그 돈 갖고 알래스카 투자하고 내 그린란드에서 그 개발을 빨리 할 텐데 니네들 의회가 왜 빨리 통과 안 시켜줘?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또 실무진이 또 이번에 또 짐 싸갖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의회에 그게 또 이게 일정이 있어요. 네. 그럼 암만 빨라도 2월 말 3월 초 돼야 해요. 그럼 그 결과물은 2월 말 3월 초에 돼요. 네. 그러면 그 200억 불이 이제 신속하게 나가야 이제 다음 그림이 나오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그나마 해결될 텐데 만약에 여기서 노이즈가 나오면 또 한번 공격을 또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제 알래스카 개발과 연결된 에너지가 이제 철강, 그다음에 강관, 그다음에 물류, 그린란드 리튬. 그래서 저는 주도주를 서학 투자자든 우리든 그냥 히토류 리튬에 집중하렵니다. 그 방향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뭐 한 달 만이 아니라 11월 중간 선거까지 끝까지 추세로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리듬과 히토류 자원 개발 여기에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미 투자법이 그 안건이 상정도 되지 않았는데 빨리 입법화 시켜서 돈 내놔라라는 의미였다라는 말씀이시고 다시 좀 현대차로 돌아가서
질문을 드리면 현대차가 그간 파죽지세로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위로 방향이 크지 않다라는 말씀은 이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어떤 내러티브로 그러니까 뭐 로봇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그런 어떤 이슈들이 덧붙여져서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는 수출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는 결이 좀 다른 거죠. 다릅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갖다해서 그런 그 수급의 유동성을 갖던 현대오토메나 휴림로봇이나 유진로봇 같은 게 순식간에 30~40% 부러지는 거는 네. 그만큼 내러티브로 간 거지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로봇주가 실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보전 다음에 상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그 수익성의 매출이 이게 확인되는 애널리스트도 의견이 분분해요. 네. 이게 적자다. 아직까지 확인 안 됐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오히려 단기 일주일 동안은 뭔가 그 오버슈팅이 너무 극단적으로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쪽 섹터는 좀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게 팔아먹는 수법들이거든요. 보세요. 이게 이제 휴림로봇 이렇게 장대음봉 받고 이런 이게 현대 무벡스 그다음에 난리 쳤던 일주일에 뉴로메카 보세요. 벌써 세상이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고점에서 한 30~40 빠지면 또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그재그해서 팔아먹거든요. 그럼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 테마의 레러티브는 끝났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른 테마로 해서 이제 아까 힛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남아있는 게 뭘까? 그래서 이제는 자원개발 쪽 그리고 또 뚱딴지 같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북극 항로 남아있는 것만 타고 찾아다니는 네. 그런 전략도 하나 또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포모에서는 절대로 지지 않을 거야 하면서 쏠리고 있는 게 바로 코스닥 시장인데요. 코스닥 지수가 무려 4.7%나 오늘도 또 오르면서 1133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대표님, 기관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며칠 동안 1조 넘게 순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저는 이거는 네. 뭐라 그럴까 미친 쏠림 같아요. 미친 쏠림.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장을 제가 그 어느 때 봤나 하면 2000년 밀리니엄 시대 때 한번 본 거.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던 그때 그냥 네. 뭐 Y2K 해갖고 그럴 때 이제 그 시장하고 비슷한 쏠림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저는 테마 유동성입니다. 정부 정책에. 네.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21일 그 5일 단위 끊어보면 20일 전에 지수 코스피는 7% 올랐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든 겁니다. 네. 그러면서 다른 것들은 죽여놨어요. 그런데 코스닥 보세요. 딱 전번주 수요일 기준으로 정부의 코스닥 그러면서 하루에 그냥 코스닥은 1조 이상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잡아 당기고 코스닥은 제가 이 코스닥 지수 올라면 2차전지 에코프로 BM 올리거나 바이오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했는데 이게 인덱스를 20%나 급등시켰어요. 네. 그러면 20% 올라갔다는 얘기는 시가 거기에 1, 2등은 3배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한번 이게 이제 보시면 일주일 동안에 알테오제는 급락에 대한 대반등 정도지 큰 에너지 안 나와요. 그런데 에코프로 BM이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일주일 여기 보면 어저께가 13만 원도 16만 원입니다. 하루 만에. 이게 속도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느냐?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쏠림이 극단화가 되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포모를 더 극대화시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장에서 이제 반드시 체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게 포모가 이렇게 극단화되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건 왜 안 올라가지? 답답하니까 나는 이런데 빨리 뭔가 수익을 봐야 돼. 뭔가 위험한 거 하지만 일단 쏠리면 나는 편승할래 하면서 그럴 때 이제 투자가 뭐 어떤 전략을 쓰냐면 레버리지를 일으켜버려요. 네. 짧게 볼 거야. 난 하루 반이나 3일치기 할 거야. 대신 어떤 때는 정상하게 분할 매수하거나 이런데 신용을 걸거나 한번 갑자기 해서 그 미수를 걸어갖고 그냥 배팅해갖고 결제일 기준으로 매매하는 게 요새 극단적으로 많아지는 징후들이 보이더라고요. 시장에서요.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매매입니다.
성공하면 큰 수익인데 갖다 해서 어느 종목 1억 투자해갖고 이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갑자기 뭐 1억 투자해서 4천만 원, 5천만 원 수익이 나니까 세상에 이런 벌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포모 현상이 계속 뺑뺑이를 돌거든요. 순환이. 그러면 이게 에코프로 한번 보세요. 네. 이 속도 보세요. 저는 에코프로는 매매를 안 했어. 근데 CIS가 그러면 CIS도 보세요. 7,000원짜리가 이렇게 그냥 상한가 이런 이게 이제 전번 주에 꼭 뭐 보는 것 같습니까? 각다 보면 뉴로메카나 이런 것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는 따라가지 좀 마십시오. 그냥 보유하신 분들은 현금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현금으로. 인덱스가 일주일에 50% 그러면 대장주는 60, 70% 갔습니다. 네. 이거 정상적인 매매 아니에요. 그러면 내 거로 만드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영상이 나오냐면 분명히 이거를 현대차나 그 부품 딱 급락시킬 때 다른 쏠림은 반드시 만들 거예요. 그건 빈집에서 만듭니다. 그것도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 나올까요? 그렇죠. 저는 그게 바이오 같아요. 바이오. 그래갖고 바이오 중에 이제 저희가 이장 못하실 분들은 제가 눈여하지만 차바이오텍 사놓고 차바이오텍이 큰 게임이 나올 테니까 차바이오텍 갖고 이거 차바이오텍 갖고 있으면 그동안 내 건 왜 안 가고 했는데 어느새 2만 원 왔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차바이오텍이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순위가 한 60위 정도 돼요. 20위 안에 올라옵니다. 그럼 20위 안에 올라오면 한 4, 5만 원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그런 끌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끌개가 형성됐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차바이오텍 그래프입니다. 차바이오텍 9,000원짜리가 뭐 2만 원 됐는데 이건 각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대표님 이런 각도 별로 좋아하시지 않잖아요. 네. 저는 이 재료를 보십시오. 여기서는 하나손보와 하나생명이 차바이오텍에 1,000억을 투자한다. 오, 최근의 뉴스입니다. 예. 지금 주기세포에서 가장 뭔가 보험 실비거든요. 갖다 해서 비싸요. 네. 근데 실비 정화는 이게 한다는 그거를 하나그룹이 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스틱 인베스트먼트나 여러 가지 전환사들 투자했지만 이제 자꾸 보세요. LG도 증자 참여하고 그러면 제가 하나의 이 바닥의 1세대 마피아들의 가장 큰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첨생법, 주기세포, 의료 민영화 그리고 코스닥이 1,500 가려면 저는 바이오의 주도주들이 나와야 돼요. 마치 저 밑에 단에 50이, 60에 있던 게 지금 코스닥 상위에서 뭐 그 1, 2, 3으로 올라왔던 레가픈 바이오, 뭐 파마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셀에서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EN셀, GC셀, 차바이오텍 이런 것들이 저는 코스닥 지수를 끌어당기는 원동력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정부의 법, 첨세법하고 코스닥 올라가면 단기간에 이제 2차 전지가 너무 급등했어요. 그럼 그 갭을 만들 게 바이오 쪽인데 바이오의 알테오진의 기존 바이오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적들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임상이 뭐 여러 가지 이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적도 뒷받침되고 정책적인 힘도 실어주고 여기에서 간단히 해서 제가 얘기하는 이 바닥의 오징어 세력들이 간단히 해서 지분을 참여하거나 전환사채를 샀거나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면 이게 하나의 그 랠리를 이룰 때 이게 군집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년 꼭 11월 달에 그 우주항공 보는 느낌이에요. 이쪽 섹터. 그리고 여기가 저는 이 바이오 쪽을 잘 아시는 분이면 인맥 팔로우더맨 하면 옛날에는 LG 생명과학 멤버들 중심에 분쇄해갖고 그 기업들이 새끼쳐서 큰 게임이 나왔던 게 뭐 여러 가지의 뭐 그 간단히 해서 코로나 때 한번 급등했던 네이처셀이라든지 CJ 이런 쪽 라인이었다면 네. 이제는 삼성 종합병원에서 분사하거나 거기에 박사님들이 자금 조달을 받아갖고 창업해갖고 상장시킨 기업들. 대표적으로 EN셀이라는 개념이 삼성 종합병원에서 창업해가 분사해갖고 나온 기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15,000원, 2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 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세상이 됐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거를 추진합니까? 삼성과의
그 불치병 그거를 나는 개발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로 나온 그 회사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주기세포 에너지의 개념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선거하고 관련돼 있고 법의 개정하고 관련돼 있고 의료 민영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저는 가장 요번에 6개월 동안에 가장 큰 화두가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이 1,500 간다면 이제는 주기세포, 첨생법 이런 데에서 특히 52, 62에 있는 바이오주를 체크하시는 게 어떻겠나. 대표님께서 코스닥 시장이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한 게 정말 정상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렇게 급등한 게 금방 거품이 꺼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메우는 게 바이오주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바이오주는 거품이 아닌가요? 실적이 나오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는 첨생법과 줄기세포와 주기세포 관련된 관련된 기업들인 거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관이 엮여져 있어야 됩니다. 네. 테마로 가는 건 안 돼요. 테마로 그냥 부티크 수준으로 가면 안 돼요. 그냥 기관이 펀드화 시켜갖고 법과 연결돼서 트렌드 추세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첨생법이나 지금 이게 재생의학이거든요. 네. 그럼 저는 2030년까지 우리가 지금 미래에서 하나 남은 게 AI, 로봇. 그러면 이제 나 젊어질래. 건강하게 살래. 돈 많으면 못해. 여행도 못하고 뭐 이러니까. 그러면 젊음의 화두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재생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의학의 트렌드가 저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가장 그게 법이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의료민영화, 첨생법,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성주기세포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여기 아직까지 그 법률적인 부분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해결되면 법률에 그 실비 보험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부자들만 하는 뭐 일본 가서 억 들어서 했다, 뭐 3천만 원 들어서 했다. 이게 500만 원, 1,000만 원의 보험까지 처리해 보세요. 그럼 위고비 같이 돼 버린다고요. 그런 세상이 지금 나오면 이게 큰 트렌드가 나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바이오텍에 아까 전에 앞서서 보여주셨던 자료를 보면 한화생명이었나요? 네, 하나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이 네. 지분 투자를 했다. 그거는 실비로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어떤 포석인가요? 그쵸. 그 작업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세포 치료 받는데 보험 처리가 안 되고 내 되지 돈이 않으면 너무 많이 부담스럽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게 됐다 그러면 20, 30대도 그냥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시대를 지금 차곡차곡 법적으로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준비를 갖다 해서 이런 기관들이 선점해서 만들어서 하는데 그 기업들이 LGCNS, 스틱인베스트먼트, 하나손보, 하나생명 이러면 하나그룹의 이것도 또 보면 그 이남 삼남의 구조조정하고 또 엮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방산보다 이제는 이 보험 하나그룹은 이제 생명보험이나 이런 걸 키워야 되거든요. 이 에너지가 여기에 맞춰서 가는 거 아닌가. 그게 주기생명보호법.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이거는 지방선거 이후에 총선까지 가서 이제 법률이 자꾸 바뀌어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스토리로 그냥 유동성으로 가는 에너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좀 얼마나 시계열을 갖고 보시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저는 2030년. 2030년까지 그러면 코스닥 1,500포인트는 이런 이슈들이 없으면 못 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 법률 해갖고 이쪽에 에너지가 들어와야 바이오 밑에 단이 이제 그 시가상위 에너지를 증가시켜갖고 네. 이게 갖다 해서 아까 예를 들어 차바이오텍이 현대로템 같이 10,000원, 20,000원짜리가 10만 원, 20만 원 가보세요. 그럼 시가총액이 얼마나 레벨업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EN셀, GC셀 무슨 갖다 해서 셀 종류나 면역 항암제나 이런 거 같이 이게 그러면 우리가 재생의학일 때 두 가지거든요. 네. 갖다 해서 로봇화 기계로 나는 바꾸는 게 있고 하나는 내 뭐랄까 장기를 주기세포화해서 나에 적합한 재생을 시켜서 나한테 만드는 이런 세상이 만약에 미래의 성장성으로 된다 그러면 이것만한 테마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갖다 얘기해서 3, 4년 전에 갖다 얘기해서
오라클이나 팔란티어나 이거 보는 것 같이. 그래서 저는 주기세포 이쪽을 제가 누누이 얘기해 드리잖아요. 현대로템 같이 될 테니까 트레이딩 좀 하지 마시고 2030년까지 그것만이라도 집중하셔도 다른 거 포머보다 이 수익률이 더 날 겁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팔아갖고 주기세포 쪽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차바텍이나 이엔셀 강조해 드리는 게 이게 이제 저는 사람 갇혔고 그 다음에 조직 갇혔는데 네. 법이 아직 안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법이 제일 속도가 늦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고려해 보시면 이제 앞으로의 그 우리나라의 그 재생학 그리고 제가 58년 개띠인데 이 은퇴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일 관심 있는 게 젊음. 건강하게 여행하고 네. 즐기는 거. 이 부분이 가장 화두예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 은퇴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지금 가장 문제가 이런 것들 쓸 때 돈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체가되면 이게 이제 저는 제2의 알테오젠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트렌드 자체가 재생의학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네. 미래 트렌드가 간단히 해서 건강 화두라는 게 가장 큰 화두 같거든요. 근데 그 화두의 트렌드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큰 에너지 나왔고 네. AI 나왔고 로봇 나왔고 우주항공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미래학 연구학자에도 여러 가지 그 스토밍 해봐도 이제는 재생의학을 남았어요. 이거는 그냥 한 짧게 한 3, 4년 보시죠. 그게 저는 가장 코스닥을 정부가 3천만 달면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다. 저는 이렇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 2차 전지를 궁금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만 더 저희가 집중해서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요. 2차 전지에 조금만 더 꿈을 실어보자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의 배터리가 3원계 배터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내러티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5% 급등, 삼성 SDI도 2%대 올랐고 뭐 양극재를 만드는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까지도 급등세가 나왔던 건데 이게 조금 더 끌개가 돼서 상승할 수 있는 재료는 안 됩니까, 대표님? 근데 네. 5일 동안 너무 분출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냥 5일 단위 내러티브로 네. 에코프로가 89%, 에코프로 BM 64%. 그러면 이제는 어떤 논리냐면 빌려다가 대차 매매하는 애들이 생길 거라고요. 그게 이제 또 형성될 것 같고요. 벌써 오늘부터 형성이 되더라고요. 느낌이. 외국인 매매 기관 매매 보면 빌려다가 대차 매매용으로 벌써 바꾸는구나. 오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오늘 매매 주체별 동향을 보면 네.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를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이거의 반 정도밖에 못 간 게 엔솔입니다. 28%. 그 다음에 삼성 SDI는 그나마 나요. 그거 2배인데. 그러면 여기 상대 비교하면 엔솔이 가야 돼 이제. 근데 LG그룹이에요. 네. 그건 호재는 재료 좋아요. 근데 제가 LG는 뭐가 남았다고 그랬죠? 2월 달에 법률 문제. 구방모 회장과 어머님, 누님 간의 법률 분쟁의 최종 판결. 그래서 그 에너지가 해결이 돼야 법률 리스크가 제거돼야 큰 틀이 나온다. 이게 이제 간단히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갖고만은 괜찮은데 네. LG 그룹 전체로 놓고 보면 이게 하늘에 비구름이 쫙 껴 있다고요. 언제 천둥번개 떨어질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해결할 때 다시 보시죠. 그러니까 저는 2차 전지는 이제 네. 이쪽은 뭐가 남았냐면 저는 부품단 그 팻배터리라든지 예. 그다음에 전고 ESS 쪽 이런 쪽에서 못 간 것들 중심에 키 맞추기 순환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DS 단석이니 하나기술이니 제가 그리고 또 이제 기판으로 갈 것 같아서 유리기판의 필옵틱스라든지 캠트로닉스를 전번 주에 체크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잘 올라가요. 이 대장주보다 그쪽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솔은 우리가 35만 원, 37만 원 사서 그때 뭐라 그랬죠? 42만 원, 45만 원에 일단 챙겨놓고 그때 거래되는 규모 보고 판단하자. 일단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2월 중순에 다시 볼게요. 2월 중순에 대장주들은. 네. 그때까지는 2차 전지는 전고체나 유리기판이나 밑에 부품단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는 그간 못 갔던 종목들 위주로 키 맞추기 정도만 남아있다. 중성주에서 그것만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대표님께서는 항상 파생시장 움직임을 보면서 시장의 큰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이게 좀 우려스러운 점이기도 한데 내일 목요일 위클리 만기일인데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까지 실적 발표가 겹쳤단 말입니다. 변동성이 좀 어떨까요, 대표님? 요새 제가 30포인트가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한 계약 사는데 너무 높이 올라갔고요. 거의 2억 들어가요. 한 계약 사는데. 네. 사이즈가 2억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한 10,000계약이면 1조 에너지인데 지금 5,000계약 미결제만 들려도 1조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해요. 네. 거기에 롱숏이 작용되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 트럼프가 관세면서 아침에 10포인트를 급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저점부터 35포인트, 이거 처음 봅니다. 하루 만에.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땡긴 거예요. 네.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힘이에요. 그리고 오늘까지 올라요. 그래서 이게 양매수 하신 분들은 어떤 에너지가 나왔냐면 이게 이제 이 매매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쌍끌이 매수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양매수해갖고 시장에 에너지를 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터진 거예요. 어저께 종가로 900%. 저점 대비 10배예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까지 해서 더 갔어요. 그럼 이틀 동안 100만 원이 한 갖다 해서 이틀 동안에 20배, 30배 된 에너지예요. 그러면 내일 절대 엎어치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맥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5,250이 770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변환점이 700이니까 요걸 4등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752.5 절대 깨면 안 돼요. 오늘 주간에도 여기 깨면 땡기고 여기 깨면 땡겼습니다. 오늘 730대에서만 급락하면 이게 또 돌리고 돌렸거든요. 오늘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내일 서프라이즈 나오고 하는데 752.5를 깬다. 그러면 세론 작동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 목요일 위클이 만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런 꼴 당할까 봐 걱정이에요. 전에 요번 월요일 날 아침만 하더라도 콜이 초 대박이었습니다. 근데 장중에 이런 그림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시고가 땡겨놓고 여기 급락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 745에서 720까지 다 휴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여기 외가격 같은 게 하나 계약당 300만 원, 400만 원 사야 되는데 이게 휴지 돼버린 거예요. 이런 논리가 내일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세론해갖고 삼성 SK하이닉스를 그냥 엎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시가상위 종목들이 또 바스켓으로 이용당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반대로 오늘 죽인 게 올라가는 거예요. 전번 주 일주일 동안에는 바이오를 한미약품 죽여놓고 오늘 그 죽여뒀던 게, 그러니까 죽여놓은 거 뒤에 합성시켜서 오늘 땡겨갖고 40만 원대가 50만 원. 오늘은 LG노텍을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롱숏의 변화는 LG노텍 갖고 보겠고, 내일은 그래서 이렇게 이틀 동안에 이 급등한 게 770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725와 770에 오늘 종가가 765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반드시 올라야 돼요. 엎어치기 들어가면 그동안 뚱뚱해졌던 상방 콜 옵션을 매도자들이 죽이는 작업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들어가면 하루 이틀로 그냥 박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땡기는. 네. 그래서 내일 하루만은 이 725와 770의 그럼 중심값이 딱 어디예요? 761. 760개면 엎어치기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세론으로 작동했구나. 그러면 오전장과 오후장이 기상도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려면 계속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소부장이 확산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가가 그대로 조금 빠져도 유지돼야 되고 매수세가 계속 조 단위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미결제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한 계약당 지금 이 그림을 아까 설명해 드렸죠.
지금 750을 하나 살려면 1억 8천 거의 2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개 탈렸으면 이게 10포인트의 수익률이 얼마냐면 한 개 학당 25원이 250만 원이면 1억 8천 들어가서 1% 먹기 게임이거든요. 실제 돈은 여기에 레버리지가 13배, 14배 레버리지니까 지금은 이게 이제 한 개 탄력성이 잘못하면 둔화될 수가 있거나 엎어치기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 만길이다. 그래서 서프라이 나왔다. 760개면 안 되고 삼성전자 16만 원 깨면 안 되고 SK하이닉스는 83만 원 깨면 안 된다. 네. 그거 깨면 세론 작동하고 프리마켓을 이용하던 애를 올려놓고 죽여버리고 오후장에 엎어치기 들어간다. 이렇게 진단을 하겠습니다. 혹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사고 싶다 이렇게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그러면 것도 전략이 그거는 3일 후에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까지 죽인 걸 하셔야죠. 네. 그래서 LG 이노텍을 죽이고 있더라고요. 전번주에 한미아품이 지금은 LG 이노텍입니다. 그리고 LG CNS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롱에서 숏이 되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LG CNS, LG 이노텍. 요게 10에서 20% 롱이 되나. 요렇게 롱숏을 잘 이용하는 전략도 시가상위 종목들 쏠림하실 분들은 그거를 이용하시면 또 단타 10에서 20%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서학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미국장 쪽도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학 투자자는 스페이스X가 6월 달에 IPO가 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오른 측면이 있는데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은 수익을 챙기고 이번에는 히토류, 리튬 쪽으로 가보자라는 의견이셨는데 일주일 동안 흐름이 좀 어땠을까요? 계속 그쪽 집중입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작년 11월에 항상 저는 집중 투자를 스페이스X 우주항공에 집중하겠습니다. 뭐 한국항공 우주, 그 다음에 캔코 아에로스페이스 뭐 등등등 AP 위성 군집 현상하고 미국은 간단히 해서 인스튜티브 머신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스페이스X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LUNR 인스튜티브 머신스 그 다음에 레드와이어 그 다음에 AST 스페이스 모바일 이런 종목들이 작년 11월 대비 어느 정도 오르는지 아십니까? 지금 삼성전자 SK에서 보면 헐이죠. 3배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상승률 한번 보세요. 그냥 상승률. 인투이트 머신스 이게 작년 11월 21일부터입니다. 네. 188%. 레드와이어가 최근에 골든돔 그린란드 해갖고 어저께만 30%라는데 이게 이제 190%. 키 맞췄어요. 그동안 못 갔다가 이제 어저께 키 맞춰갖고 다 때리라고 그랬고 AST 스페이스는 230%. 이게 대장이었는데 얘가 200%. 로켓넷 160%. 만만하지 않아요, 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저는 스페이스X 이제 일정 잡혔지만 이거 저는 엑스타입니다. 욕심 안 내겠어요. 갑자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갑자기 얘가 고점에서 30-40%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들어갈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항상 30%는 현금을 갖고 가는 장이다. 이게 다 100% 돌리면 안 됩니다. 네. 30% 항상 해서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급락하면 팔아먹기 위해서 대반등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이용하는 30%는 항상 현금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저는 이쪽에서는 이제 노상, 히토류, 리튬.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히토 리듬이 질이 나쁘니까 포스코 그룹밖에 없다라고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리듬주 하면 여기에 구성 성분의 포트가 에코프로, 하이드로 리듬, 엔캠,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 포스코 퓨처엠, LG 에너지 솔루션 약간 2차 전지하고 정말 리듬 히토류하고 이렇게 겹쳐 있어요. 이게 테마 스토리텔링이. 그런데 여기에서 진정한 저는 리듬은 포스코 그룹이거든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 이제 매도해야 됩니다. 이제 40만 원 가까이서는 이제는 이것도 대차 매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포스코 퓨처엠을 우리가 18만 원 19년 사면 요 고점까지 가까이 오면 팔겠습니다. 다 왔어요. 네. 그럼 포스코 그룹에서는 이제 뭐가 남았나? 엠텍 남았습니다. 엠텍. 그래서 엠텍 쪽으로 이동하는 전략만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AC 포스코 그룹 ETF는 순서가 바뀌고 그러니까 그냥 냅두십시오.
지금 7,000원, 5,000원대 권해드렸는데 지금 7,000원이거든요. 네. 그냥 9,000원대 갈 때까지 그냥 하고 이제 포스코 그룹에서는 약간 이제는 남아있는 게 아까 그 리튬 쪽에서는 포스코 엠텍 정도 남았고요. 반대되는 세상. 곡물이나 원자재 쪽에 인터내셔널이 지금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이 이제 가격 메리트가 들어와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에 롱숏 하실 분들은 엠텍과 인터내셔널. 국내 쪽에서는 히토르 리튬 관련주는 질이 좋지 않으니까 매매를 하실 분들은 포스코 그룹 쪽만 봐라. 만 하시는 네. 게 어떻겠나. 그거에 롱숏만 하시는 게 가장 또 억대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편한 매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미국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계신 종목이 있으세요? 당연히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이런 종목 트릴로지 메탈스. 네. 이거는 이번에 아까 얘기한 200불 내는 알라스카 그린란드 개발. 그러니까 전 11월 달까지 할래요. 여기서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150에서 200% 나오면 끝낼래요. 아직도 더블 게임은 요거만 나왔어요. 네. 크리티컬 메탈스만 더블 게임 나왔어요. 아직은 더블 게임들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크리티컬 메탈스를 팔아갖고 트릴로지 메탈스나 우리 고려아연이 이거 잘했다. 그래서 자회사의 TMC 더 메탈스 다 메탈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200억 불 내놔. 그린란드 자원 개발할래. 자원 패권 전쟁. 이게 저는 이제 스페이스X보다 11월 달까지 트럼프의 속마음의 트렌드 같아요. 네. 그래서 이쪽을 서학 투자자는 저는 이쪽만 집중하랍니다. 그 파도를 타면서. 네.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도 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새 뉴스케일. 이게 원전주 우리나라는 급등해갖고 우리가 원전 이렇게 하지만 외국의 그 원전의 실적인 SMR들은 지금 박살이 나 있습니다. 이번에 대반등주는 척하고도 또 빠져요. 이게 두산그룹의 두산에너비티의 모멘텀이 아직 안 나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쪽에 그 스토리텔링의 워딩을 보면 저는 이것 때문에 못 간다고 봅니다. ATM 신주 발행시켜갖고 이 물량이 아직 다 소화 안 된 것 같아요. 이 그냥 짱돌이 아직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은 매수 사인드 의견 제시하는 데가 막 생겨요. 그런데 주가는 거래량이나 에너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늪에 한 100일 바닥 느낌 같이 이거를 메탈로 바꾸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역발상 투자자의 대가 중 한 분이신데 역발상 전략으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스트래티지, 오픈 AI 관련 오라클 이렇게 매수 전략을 수립해 주셨습니다. 흐름이 좀 어떻습니까? 아직 수익 안 나요. 이게 비트코인이 1억 7천이나 8천가의 수익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1억 4천까지 잘 갔다가 다시 짱돌 맞았어요.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대표님. 그리고 고래들이 자꾸 팔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법이 카드기 지금 보면 또 미네폴리스 사건 해갖고 예산안 뭐 셧다운 될 수도 있다, 통과 안 된다 이러니까 이쪽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트럼프 전에 한번 트럼프의 그 싱크탱크들 조직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상한 조직, 뭐 신세계, 정유재 거기 그쪽의 기본 아이디어 하나가 네. 국채 양털 깎기 전략이 저렇게 많은 국채를 한 번에 탕감시키는 게 저는 반드시 제가 미국 국채 투자하지 말라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 스테이블 코인당 네. 국채 하나 1가 1이 아니라 너 30% 삭감하고 줄게. 저는 분명히 그 전략도 쓸까 봐 걱정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독일이 왜 난리치면 금 맡긴 거 안 줄까 봐. 차압할까 별 걱정도 다 하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세상이 국가 안보주의에 이게 패권 전쟁에 갔기 때문에 지금 저 많은 국가 부채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법률을 바뀌는 거예요. 네. 옛날 프라자 합의 같이 어느 날을 기해 갖고 이 스테이블로 국채를 유동 바꾼다. 그래서 국채 매매를 이제는 뭐로 내가 지정한 걸로 한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런데 대신 국채 하나 갖고 오는데 하나 다 안 쳐줘.
요거 하나당 0.7 삭감. 그럼 30% 벌써 탕감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도 안 되죠. 네. 넌 말도 안 되는 걸 할까 봐. 지금 하시는 말씀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제는 그 미국 국채 그거를 푸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트럼프의 싱크탱크들 중에 아이디어가 네. 그리고 또 제거 전략 쓰신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싱크탱크들이 저 많아진 이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계속 분쟁 일으켜서 전쟁하거나 아니면 제2의 프라자 합의 같은 이 스테이블 코인 갖고 푸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갖고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반드시 법률을 제도해서 갑니다. 대신 시기가 언제냐. 요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스트레티지는 저는 150불, 160불에 사는 거는 그냥 비트코인이 기준으로 1억 7, 8천 정도 올 때까지 그냥 홀딩. 홀딩. 그리고 역사이클에 아까 그 오라클은 네. 제가 전번 시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오라클을 비교해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재료가 수익 나나 보겠습니다라고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수익 납니까? 요게 재료 나와갖고 390, 400불인데 네. 안 줘요 수익을. 그리고 제가 이때 오라클을 175불, 170불, 5불 달다 깔아서 사겠습니다 해갖고 175불은 들어왔어요. 근데 170불, 165불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꼭 이거 느낌은 역발상 전략으로 그 인텔 17불, 20대 망한다 할 때 시나리오 같이 나는 이거를 망한다, 오라클, 오픈 AI 뭐 이런 것들 지금 문제 심각하다 할 때 사갖고 지금 샘 울트만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의 다음 프로젝트가 저는 뭔가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역발상자 사갖고 대충 6개월 후에 볼랍니다. 시간 인터벌이 이건 3개월 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네.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나 그러면 오픈 AI의 IPO 일정이라든지 뭔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요새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나 이런 것도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답답하실 거예요. 그죠? 그거 팔아갖고 제가 노상 엠센 팔아갖고 그 리듬 관련주 작년에는 우주항공이었다면 이제는 리듬으로 오라 그러거든요. 돈만 묶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는 저는 오라클을 한번 해볼래요. 오라클은.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래요. 다 어나스트리에서 그럴 때 한번 해볼래요. 역발상 전략으로. 그리고 이제 개선됐고 뭔가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손정희 회장하고 이 샘물통은 자꾸 이쪽을 힘을 규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보스턴 다이너믹스 일정을 늦게 만들 수 있는 변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6개월 코스로 지금은 스페이스X 다음 타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역발상 전략을 하렵니다. 네,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조언을 얻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짧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이제 가시권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5개월 정도. 선거 정책 관련주도 보세요, 대표님? 당연하죠. 어떤 쪽으로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전에 한번 삼필시멘트 성수동 부지, 그다음에 양재동 부지, 네. 그다음에 고토 서울고속도로, 고속터미널 부지. 그러면 삼필시멘트 벌써 제가 이렇게 급등했다가 해서 4,500, 5,000에 사라. 오늘 상한가 쳤습니다. 오늘 상한가 쳤어요. 이제 시작했다는 얘기겠죠. 네. 그다음 전에는 천일고속 동양고속인데 이제 주도주를 바꿨다라고 보는 겁니다. 진짜 땅이 있거나 개발이 실제 들어가거나 오징어 세력들이 있는 거.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몇 가지 샘플링만 볼게요. 삼표 시멘트. 그리고 하림지주 양재동인데 다시 고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CTC도 양재동입니다. 이건 또 부산 물류도 있고요. 네. 복합재료. 그리고 서부트럭 터미널도 용산 공작청인데 벌써 알게 모르게 벌써 고점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성산업이 고토에 1000평짜리 고속도로 가다 보면 거기에 그 주유소 있는 자리 있어요. 코너에. 네. 그게 대성산업 겁니다. 그런 것들 위치 좋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종목입니다. 억대량 테마 종목이고 스토리텔링 좋아하시는 전업 투자용이지 직장인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6월 달에 분명히 이쪽도 머니게임을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내 집 마련, 주식 대박, 자녀 교육 모든 고민의 끝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모른 척 할 수 없죠. 그 시작은 경제와 투자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경제 수업이 시작됩니다.